자,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이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자, 이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먹이 구조가 있죠. 먹이 관계가 있는데 이 먹이 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있어요? 그게 바로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그렇죠? 먹이 그물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구조가 있어요. 먼저 먹이 사슬은 이게 기본형이에요. 먹이 사슬은 서로 피식자와 포식자와의 관계가 일직선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일직선으로만. 예를 들어서 자, 얘로 뭐로 들까? 예를 들어서 풀이 있으면은 그 풀을 먹는 메뚜기가 있을 거고 이 메뚜기를 먹이로 하는 개구리가 있을 거고 이 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뭐 독수리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일직선으로 되는 거 요게 이제 먹이 사슬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먹이 그물은 이러한 피식자의 포식자 관계가 자, 이런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형태. 요거를 뭐란다?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은 여기 먹이가 이거 한 종류로만 각각이 피식자, 포식자죠. 근데 이거 먹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하나 끊어져도 다른 먹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이제 먹이 그물에 해당이 돼요. 됐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러한 관계로 놓고 봤을 때 각각의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냐면은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뭐를 볼까? 자, 요 먹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생태 피라미드를 알 수 있죠. 피라미드. 이걸 보자 먼저.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생태 피라미드를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 이런 먹이 구조로 인해서 각각의 생태 피라미드를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게 된다. 자, 맨 밑에 있는 데를 뭐라 하죠? 이래서 하나만 더 하죠. 이렇게 했을 때 맨 밑에 있는 데를 뭐로? 생산자. 여기가 생산자라고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층을 뭐라 한다? 1차 소비자. 그럼 그 위에 있는 층은 뭐야? 그쵸? 2차 소비자. 맨 위에가 뭐가 되죠? 그쵸? 3차 소비자. 이렇게 해서 각각 맨 밑에부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생태계가 뭐다? 평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상태가 생태계가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생태계가 평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뭐다?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구나.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뭐다? 생태 피라미드로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생태 피라미드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각각 영양 단계를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각각 뭘로? 영양 단계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의 영양 단계에서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 10, 100, 1000 가지고 있다. 1차 소비자가 20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2차 소비자가 10만큼 에너지, 3000을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해서 각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게 뭐다? 각각 영양 단계, 각각 이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각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에너지 양을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생산자에서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즉 밑에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되는 게 뭔지를 봅시다. 먼저 뭐다? 감소되는 거. 첫 번째 감소되는 것은 뭐가 감소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쵸? 개체 수가 감소돼요.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있는 생산자가 플랑크톤이라고요. 그럼 그 플랑크톤을 먹는 식물성 플랑크톤이겠죠. 그걸 먹는 뭐 어류가 있다고 칩시다. 생선. 그 생선 어류를 잡아먹는 또 위에 뭐 상어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개체 수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생산자 플랑크톤 개체가 가장 많고 몇 천만 마리. 그 중에서 이걸 잡아먹는 생선을 잡아먹는 뭐 상어, 고래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수는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개체 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의 에너지 양도 돼요. 그렇죠? 에너지 양도 줄어들게 되겠죠. 감소되는 것보다 개체 수와 에너지 양이에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번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되는 거는 뭔지를 봅시다.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되는 거. 자,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에너지 효율이에요. 에너지 효율. 증가되는 것은 뭐다? 에너지 효율. 하나 더 있어요. 자, 아까 그 예시를 쓸 때 맨 밑에가 플랑크톤, 위에가 어류, 위에가 뭐 상어라고 칩시다.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커져요? 그렇죠? 바로 개체의 크기가 증가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크기가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이 증가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증가되는 이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에너지 효율을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식이 어떻게 되느냐? 분모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요 대문자리를 에너지 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는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가? 그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래서 됐죠? 식을 꼭 암기를 해두세요. 이 식을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내가 1차 소비자에 해당하는 뭐를 구하고 싶다? 에너지 효율을 구하고 싶어요. 1차 소비자에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쵸? 기준이 1차 소비자니까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1차 소비자의 전 영양 단계가 뭐예요? 생산자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1차 소비자는 뭐다? 현재 영양 단계죠. 그럼 현재 영양 단계가 얼마예요? 20이죠. 생산자는 1000이고. 그러면은 1차 소비자가 분자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이해되셨죠? 생산자가 얼마요? 20, 100, 1000. 1차 소비자는 20이죠. 그럼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곱하기 0 나갔죠? 결론적으로 20%가 돼요. 20%가 돼요. 맞나? 잠깐만. 20%가 아니라 0 두 개 없어지고. 그치? 2% 했는데 2%. 됐죠? 2%.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소비자를 해볼까?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소비자에 해당되는 에너지 효율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냐? 2차 소비자 전 영양 단계가 얼마예요? 저기 1차 소비자니까 20이죠. 거기다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은 얼마예요? 그쵸? 10이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얼마야? 50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 50%.
지금 잘 봐요. 2차 소비자는 50%인데 1차 소비자는 2%죠. 지금 어디가 더 커요? 2차 소비자가 더 크죠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에너지 효율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되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이유에 해당이 돼요.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봅시다. 세 번째로 보봅시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원이. 자, 이 에너지원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에너지원의 이동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 모두 어디서 얻게 돼요? 그쵸? 태양으로부터 얻게 되죠. 그래서 시작이 어디서? 태양 에너지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모든 생물체들이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다 뭐다? 태양으로부터 얻게 되니까. 자, 이 태양 에너지가 우리 바로 사용할 수 없죠. 누굴 거쳐서? 생산자를 거쳐서 받게 되는 생산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산자는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는 그렇죠. 2차 소비자를 거쳐서 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그럼 아까도言った다시피 생산자가 에너지 양이 1000이다. 그 다음에 얘가 1차 소비자가 100이다. 2차 소비자가 20이다. 에너지 양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전부 다 생물체에 해당돼서 이 생물체들을 분해시켜 줄 수 있는 누가 있다? 그렇죠. 분해자가 있죠. 분해자.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각각의 소비자들이 다 분해시킨 그런 에너지. 그냥 분해자로부터 분해된 나머지 쓸모없는 이제 우리가 쓰고 남은 에너지. 그 다음에 각각의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호흡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에너지 형태. 이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들은 전부 다 무슨 에너지다? 그렇죠. 열 에너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된다. 됐나요? 자, 이 빠져나간 열 에너지를 다 더하면 뭐다? 그쵸? 우리 제일 처음에 받은 생산자가 받은 태양 에너지에 해당돼요. 근데 참고로 이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에너지, 요 쓰는 에너지 양만큼이 뭐에 해당된다? 빠져나간 열 에너지를 다 더한 값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받은 그런 에너지 형태로 열 에너지, 태양 에너지 형태로 받은 형태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간 열 에너지는 절대로 재사용할 수가 없다.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뭐다? 절대로 순환하지 않는다. 순환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각각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갈수록 각각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지금 에너지가 전달될 때 이 전달된 에너지 형태는 어떤 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쵸? 유기물 형태로 유기물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시켜 줄 수가 있다. 그렇죠? 유기물 형태로 전달시켜주고 열 에너지는 절대로 재사용, 순환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 빠져나간 열 에너지 다 더한 게 태양 에너지로부터 받은 총 에너지와 같더라.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면 4단원 생태계 파트는 이제 끝나게 돼요.